선우용녀, 한국 대중문화의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렸던 그녀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강렬하게 자신의 마지막 라이브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향년 79세. 그 소식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이 라이브 무대는 생방송으로 송출되었고, 무대 뒤편에 있던 스태프들은 그녀가 마이크를 잡는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단단하고 아름다웠던 여배우의 눈빛은 무언가를 이미 예감하고 있었던 듯 깊고 차분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부른 단 한 곡, 그 사람 너무 슬프다 는 마치 자신을 지칭하는 듯한, 혹은 오랫동안 감추어 온 내면의 울음소리 같았다. 무대가 끝난 후 그녀는 조용히 퇴장했다. 아무도 몰랐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무대가 될 줄은. 그리고 이틀 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그녀가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모든 방송국은 비통에 빠졌고 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깊은 슬픔에 잠긴 이는 다름 아닌 그녀의 딸, 가수 최연재였다. 최연재는 어머니 선우용녀와 함께한 추억을 꺼내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엄마는 항상 사람들 앞에선 밝았어요. 무대에 서면 누구보다 빛났고 누구보다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분이었죠. 하지만 정작 자신의 아픔은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기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 말 한마디에 담긴 무게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던 어머니. 하지만 마지막 무대에서 그녀는 그 사람 너무 슬프다 라는 말로 결국 자신의 고독과 상처를 남긴 것이다. 선우용녀는 화려한 필모그래피와 수많은 명대사, 그리고 따뜻한 미소로 국민들에게 사랑받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다. 젊은 시절부터 홀로 딸을 키우며 연예계에서 끊임없는 편견과 싸웠고 여성 배우로서 자리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다. 어느 인터뷰에서 그녀는 할 슬픔을 연기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진짜 슬픔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땐 그냥 눈물이 나요. 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 말이 현실이 된 날이었다. 그녀의 마지막 라이브는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특히 그 사람 너무 슬프다 라는 한마디에 수많은 이들이 댓글로 울음을 나누었다. 이게 어머니의 유언이었나요? 노래 한 곡이 이렇게 아픈 적은 처음이에요. 최연재 씨, 당신의 어머니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한 편의 드라마보다 더 깊은 울림을 남긴 이 라이브는 시간이 흐른 후에도 한국 대중문화사에 기억될 명장면 중 하나로 남게 될 것이다. 최연재는 인터뷰 도중 마이크를 손에서 놓고 오열했다. 그녀는 엄마는 늘 무대에서 죽고 싶다 하셨어요. 말 그대로 그렇게 떠나셨어요. 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토록 뜨거웠고 그토록 강인했던 한 여배우가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무대를 지킨 모습과는 수많은 후배 예술가들에게 영원한 교과서로 남을 것이다. 조용히 사라지기엔 그녀는 너무 크고 깊은 사람이었다. 모든 슬픔을 품고도 웃을 줄 알았고 자신의 외로움을 미소로 감췄던 배우. 그녀가 떠난 자리엔 진한 여운과 아픔, 그리고 한편의 시 같은 기억이 남았다. 무대는 이제 조용하다. 조명이 꺼지고 박수 소리도 사라졌지만 우리 마음속엔 여전히 선우용녀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그 한 소절이 메아리 친다. 선우용녀. 그녀의 이름 석자는 한 시대를 관통한 배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지금은 가슴 아픈 이별 속에서 많은 이들이 그녀를 떠올리지만 이 깊은 슬픔 이전에 그녀의 삶은 눈물로 점철된 한 편의 드라마였다.
그녀가 방송계에 처음 발을 디딘 건 서라벌 예술대학 1학년 시절이었다. 당시 지도교수였던 최영남 교수의 추천으로 JTBC의 전신인 TBC TV 무용수 일기로 입문하게 되었고 고디오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발탁되며 스타의 반열에 올랐다. 당시 방송계선 여주인공 캐스팅에서 선우용녀를 빼면 기획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돌 정도로 그녀는 20대의 정점에 선 여배우였다. 강렬한 눈빛과 부드러운 음성, 그리고 우아한 몸짓까지. 그녀는 천부적인 배우였고 시대를 앞서간 여성상이었다. 광고계에서도 그녀는 독보적인 존재였다. 한국 최초의 국산 자동차 광고 모델 결시, 미원 광고 모델로 활약하며 안방극장을 넘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가장 빛나던 순간 그녀의 삶은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1969년 25의 나이에 갑작스러운 혼전 임신, 그리고 결혼과 출산.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한순간에 꺼졌고 그녀는 조용히 무대를 떠나야 했다. 누구보다 사랑받았던 배우였지만 그 시대의 편견과 제도는 그녀에게 너무나 가혹했다. 결국 그녀는 연예계를 은퇴하고 사랑하는 딸을 안고 미국으로 떠났다. 1982년의 이민은 그녀에게 피난이자 회복을 위한 침묵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7년의 시간이 흘렀고 1989년 그녀는 다시 한국 땅을 밟았다. 그녀를 기다려준 대중은 없었고 연예계는 너무 많이 변해 있었다. 그러나 선우용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예전의 화려함을 내려놓고 조연과 어머니 역할로 다시금 차근차근 무대에 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이름을 다시금 온 국민이 기억하게 만든 작품이 등장한다. 바로 1990년대 말 전 국민을 웃기고 울렸던 시트콤 여울츠츠타넨의 순풍 산부인과 요날르였다. 그녀는 그 안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할머니이자 깊은 인간미를 지닌 어른의 역할을 완벽히 소화해내며 세대를 아우르는 인기를 얻었다. 특히 그 작품에서 보여준 대사 하나하나, 그녀 특유의 억양과 표정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선명하다. 이후 그녀는 마키 대박 가족 원래초에도 출연했지만 그 작품은 전작만큼의 반향을 얻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선우용녀는 흔들림 없이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었다. 예능 프로그램의 패널로 출연하며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내고 후배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던 어른의 모습을 아무튼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그런 그녀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며 붙인 이름은 다름 아닌 밤이 순풍 선우용녀 랄리였다. 자신의 전성기를 잊지 않고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순간을 마음에 품은 그 이름에서 그녀가 얼마나 배우로서의 삶을 자랑스러워했는지 느껴졌다. 2019년 그녀는 SBS 연예대상에서 글로벌 프로그램상을 시상하며 다시금 무대 위에 섰다. 그날 그녀의 미소는 밝았지만 어느 순간 눈가에 스친 고요한 슬픔은 숨길 수 없었다. 아마도 그녀는 이미 오랜 시간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 오랜 세월을 지나며 겪은 사랑과 상처, 영광과 침묵 속에서 그녀는 배우로서, 어머니로서, 한 여인으로서 누구보다 강하게 살아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우리 곁에 없지만 그가 남긴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울린다. 슬픔 속에서도 고개를 들었던 여배우, 눈물 속에서도 웃음을 주었던 사람, 바로 선우용녀였다. 나는 사랑을 위해 도망쳤다. 선우용녀, 그녀의 인생을 요약하는 단 한 줄이 있다면 아마 이 문장이 아닐까. 화려한 조명 아래서 반짝이던 스타, 대한민국 드라마계에서 그녀를 빼고는
여주인공 캐스팅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무대가 있었다. 그것은 사랑과 체념, 고통과 인내가 교차하는 인생이라는 무대였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선우용녀는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냈다. 1969년 선우용녀는 모두가 부러워하던 배우였다. 방송국 복도마다 그녀의 이름이 오르내렸고 광고계에서는 그녀가 등장하는 것만으로 브랜드 가치가 치솟았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감춰진 사랑이 있었다. 부모의 반대에도 꺾이지 않았던 젊은 날의 격정적인 사랑이었다. 그녀가 사랑한 이는 8남매의 장남. 바로 그 점이 문제였다. 선우용녀의 부모는 그 사랑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우리 딸이 모진 시집살이를 할까 두렵다는 이유로 반대는 거셌다. 하지만 사랑은, 그리고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결국 두 사람은 광장동 워커힐 호텔로 사랑의 도피를 감행한다. 그곳에서 그들은 미래를 약속했고 뜻밖에도 생명이 찾아온다. 그것이 바로 한국 연예계 혼전 임신 1호라는 타이틀을 선우용녀에게 안긴 운명의 밤이었다. 어느 인터뷰에서 그녀는 담담히 말했다. 아무렇지 않았어요. 임신 4개월인데도 방송에서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연기하면 됐죠. 그 말 한마디에서 우리는 그녀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또 얼마나 여린 사람인지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그 후부터였다. 결혼 이후 그녀의 남편은 사업 실패로 인해 막대한 빚을 지게 된다. 그 순간 선우용녀는 다시 무대로 돌아와야 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이를 키워야 했고 가정을 지켜야 했다. 누구는 그녀를 주연에서 조연으로 밀려난 배우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현실에서 다시 주연이 된 여자였다. 그녀는 말한다. 그 사람은 받을 복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일할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이 말은 수많은 여성들의 심장을 울렸다. 인생의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지면서도 사랑을 탓하지 않고 고통을 끌어안으며 살아낸 한 여인의 고백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JTBC 슈가맨 3에서 딸이 출연하자 선우용녀는 깜짝 출연으로 무대 위에 섰다. 그 순간 관객석에서 터진 박수는 단순한 환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대를 아우른 모녀의 삶,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역사의 찬사였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달콤하게만 이어지지 않았다. 2014년 여름, 그녀의 남편은 5년간의 치매와 파킨슨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다. 그녀가 그렇게 지켜낸 사랑, 모든 고통을 감싸 안으며 함께했던 그 남자는 이제 더 이상 곁에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우리는 종교도 달랐지만 그 어떤 벽도 넘었어요. 남편의 세례명이 토마스였죠. 그가 아멘하면 나는 관세음보살을 3번 외웠어요. 그 장면은 얼마 전 2024년 7월 10일에 출연해 회상하며 웃음으로 승화시켰다. 고통을 유머로 녹이는 그녀의 자세는 수많은 시청자들의 가슴에 잔잔한 감동을 안겼다. 이처럼 선우용녀의 인생은 늘 반전의 연속이었다. 무대에서는 단호하고 강인한 모습으로, 현실에서는 자식과 남편을 품은 부드러운 어머니로. 그 어떤 역할도 그녀에게는 연기만이 아니었다. 삶 자체였고 진심이었다. 사람들은 흔히 그녀를 순풍 산부인과의 할머니로 기억하지만 그 이면엔 도망치는 사랑도 해봤고 빚더미 위에서 춤도 췄고 딸을 위해 악착같이 살았던 여자가 있었다. 그 모든 장면을 지나 그녀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묻는다. 그녀의 이름은 선우용녀. 수십 년간 브라운관에서 우리의 웃음과 눈물을 함께한 배우이자
한 남자의 아내로, 한 아이의 엄마로, 그리고 한 시대를 살아낸 여성입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이면에는 부모의 반대를 무릅쓴 사랑, 혼전 임신이라는 시대의 편견, 남편의 빚을 대신 짊어진 고단한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 번도 세상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지키고 가족을 품으며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녀를 안아줄 차례입니다. 선우용녀라는 이름이 단지 배우 그 이상의 의미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어머니 같고 이웃 같고 친구 같은 그녀에게 따뜻한 응원과 존경을 보냅시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울었던 그 시간만큼 이제는 우리가 그녀에게 고개 숙여 감사할 시간입니다. 선우용여, 당신의 삶은 아름다웠고 지금도 빛나고 있습니다.